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북한 당국이 북한의 장마당이나 개인 사업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시작했다면서요? 네, 그 8차 당대회 이후에 네. 사실상 자율적으로 운영이 되어오던 시장 그리고 음. 개인 사업을 예. 국가계획 제도, 국가계획 영역 안으로 편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쓰고 있다는 겁니다. 네. 크게 세 가지 정도 지금 정책이 있는데요. 네, 어떤 건가요? 첫째는 국가품질감독국에서 개인이 만든 수공업 제품까지 품질을 조사하고 감독하겠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장관리소 통제를 훨씬 더 강화해서 상인들을 관리하고 장세라고 그러죠. 상인들에게 예. 세금 걷는 거. 이것도 크게 늘려서 네. 국가 재정을 채우겠다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전국 주요 시장에 국가가 운영하는 식량 사업소를 새로 설치하고 운영하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네. 뭐 개인이 만든 수공업 제품의 품질을 관리 감독하겠다는 것 같은데요. 이걸 네네.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 건가요? 국가품질감독국이 현재 관할하고 있는 대상은 네. 국영기업소 또 국영기업소에서 생산되는 제품의 품질을 조사하는 겁니다. 예. 근데 앞으로는 이 품질감독국 산하에 품질감독소를 설치를 하고 이 품질감독소는 개인 사업자 또는 네. 각종 봉사기관 이제 국제 용어로는 이게 이제 서비스 사업들이겠죠. 네. 다양한 형태의 서비스 산업 종사자들이 만들어내는 그런 품질들을 다 조사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개인 사업자와 이 서비스 기관 및 단체를 통제하겠다는 것이죠. 네, 뭐 네. 목적이 통제로 보여요. 근데 네. 이와 같은 조치를 시행하는 좀 구체적인 이유를 좀 더 짚어주시죠. 네,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네. 1월 노동당 8차 당대회 때 사업 총괄을 하면서 예. 우리 상업이 반드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제가 있다. 그게 뭐냐? 상업 봉사 활동 전반에서 네. 국가의 주도적 역할, 조절 통제력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렇게 노골적으로 국가가 이제 민간들이 그동안 자율적으로 해오던 다양한 형태의 상업이라든가 네. 개인 기업을 통제하겠다고 밝혔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개인의 자율경영 활동을 국가 통제경제 안으로 끌어들여 보겠다는 건데요. 네. 이게 국영기업이 그동안 성장이 여의치 않았어요. 지난 몇 년간. 그러다 네. 보니까 국가 재정도 지금 부족한 상황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개인 경제는 그나마 조금 활성화돼 있었던 건데 이것을 끌어들이고 그 생산 성과를 국가가 좀 일부 흡수해서 네. 부족한 재정을 채우려고 하는 의도로 일단 보입니다. 개인 사업자의 생산 방식이라든가 판매 전략 이 부분은 그래도 그동안 꾸준히 조금씩 예. 나아져 왔거든요. 이것을 또 국영기업소에 도입해서 국영기업 자체를 개선하려는 노력도 일부 엿보이기도 합니다. 예. 어쨌든 북한에 있는 그런 일부 사업자들은 지금 신발이라든가 가발이라든가 가구 이런 공산품 물론이고 변압기 같은 뭐 그런 기기도 국영기업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개인이 만든 상품이 잘 팔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네. 그래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쭉 들여다보면서 이것을 국영기업에 적용해 보려는 의도도 엿보인다. 이렇게 주민들은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개인 사업자들의 반응이 궁금해지는데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사례 한 가지를 가져왔는데 예. 평성이라는 도시가 가품, 그러니까 진짜 진품이 있고 가품이 예. 있고 우리는 보통 그렇게 구분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진품은 아니지만 네. 어떤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가져다가 그걸 네. 모방해서 만드는 그런 네. 가품. 이 한국에선 가품, 요걸 속된 말로 짝퉁이라고도 하죠. 그렇죠. 네. 짝퉁. 이 가품 생산업자가 얼마 전에 평성에서 체포됐어요. 네. 이 평성은 외국산 제품을 모방하는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이른바 짝퉁 또는 이 가품이 대대적으로 생산되는 지역이라고 그래요. 그래요. 그래서 평성에 네. 많이 모여 있는 과학기술 인재들이 국가에서 받는 월급만으로는 가족을 먹여 살리기 힘들기 때문에 국가 과제를 연구하면서 터득한 기술을 이 가품 생산업자들한테 넘겨주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간에 자신이 직접 그런 모조품을 네. 생산하기도 하고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그런 회사들한테 이제 그런 네. 것들을 뭐 직접 시범 보면서 가르쳐 주기도 하면서 돈을 벌어 왔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가방, 신발, 외투 등 가죽을 주원료로 하는 질 좋고 값싼 모조품이 이 평성 지방에서 대량 생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진품과 구별하기 어려울 정도로 가품의 품질이 좋아서 찾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네. 근데 지난 31일 날 평성시장에 내각 상업국 검열 성원들이
이 도매업자들 그리고 이 생산기지 기지장들 예. 이런 사람들을 쭉 데려다가 시장관리소에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 앞으로 개인 생산품은 국가품질감독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어. 시장에서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네. 거예요. 그러자 이제 거기 있는 사업자들 가운데 이제 뭐 여러 사람이 반발을 했는데 그 중에 오 씨라고 이제 여성인가 봐요. 여성 네. 사업가 한 사람이 국경이 봉쇄돼 가지고 중국에서 가죽이 들어오지도 못하고 있는데 예. 무슨 품질 감독이냐. 겨울에 묵은 가죽 상품은 8차 당대회 전에 생산된 거니까 그건 상관하지 말라. 막 이런 식으로 하면서 반발도 했다고 합니다. 네, 뭐 어쩌면은 이제 심정이 이해가 가요, 충분히. 근데 네. 왠지 또 반발한 사업자들이 처벌을 받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됐을까요? 실제로 다음 날 네. 그 사회주의 상업체계 재구성에 따른 국가적 조치를 거부했다. 막 이런 오, 거창한 죄목으로 예. 해가지고 그 여성 사업자 오 씨를 사회안전성이 붙잡아 갔습니다. 세상에. 그래서 사회안전성 예. 수사국은 반당적 행위를 강력히 처벌하겠다. 또 생산 기지에 있는 설비를 아예 몰수하겠다. 이런 식으로 예. 엄포를 놨다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격분한 오 씨가 이 해서는 안 될 네. 국가를 비판했다고 합니다. 어. 근데 국가가 머리는 안 쓰고 게으른 간부들만 이렇게 두고 있으니까 네. 나라 살림을 자기 살점처럼 생각을 안 하고 그러다 보니 개인 기업보다 기술이 낙후한 거 아니냐. 네. 나를 죽여도 내 가죽 가공 기술은 못 가져간다.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네. 거세게 항의를 했나 봐요. 그러니까 사회안전성에서는 생산 기술을 전수한 과학자와 연구사가 있다는데 누구냐 네. 이렇게 막 물어보면서 혹독한 고문까지 아이고, 했다고 세상에. 합니다. 이제 안타깝네요. 그러다 보니까 현지 예. 분위기는 죽기 살기로 음. 사실 일해 왔고 나름대로 열심히 살았는데 네. 국가가 그 동안에는 관심도 없다가 음. 생산 토대 시설 다 만들어 놓고 나니 이제 와서 통제 관리하겠다는 것 아니냐며 울분을 토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이게 네. 어찌 보면 이게 시장 경제의 논리거든요. 네. 경쟁이 되고 또 개인들의 경쟁력이 여기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 또 통제를 강화하면서 이런 처벌까지 하고 있습니다. 자, 시장 관리소를 통한 장마당 통제를 강화하고 있다고도 하셨어요. 네.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일단 시장 쪽에서는 예. 이 시장 관리소가 이미 있습니다. 네. 근데 이 이미 있는 시장 관리소에 음. 통제 항목을 더 구체적이고 세분화해서 네. 더 확대 강화했습니다. 그리고 기존의 장세, 이 자릿세를 받아왔는데 이것도 더 다양한 명목으로 확대해서 이 수입을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개인 이발관, 미장원 이런 것은 지역의 편의봉사소에 네. 등록을 하게 돼 있고요. 길거리 음식 장사는 급양관리소에 또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네. 그리고 리어카군, 자전거군 이런 것도 여객사업소 등 국가기관에 다 소속을 시켜서 거기서 또 세금을 거두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개인 사업자가 아니라 또 국가기관에 그러네요. 등록을 다 시키는 예. 그래서 관리를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수입을 늘리려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이제 쭉 취했는데 그중에 재미있는 게 있는데 네, 어떤 건가요? 최근 평양이라든가 신우주 등 대도시 주요 시장에 네. 화장실 이용비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화장실이요. 네. 그래서 화장실 사용 비용은 예. 한 회에 북한 돈 5원. 뭐 어떤 사람은 버스표를 이렇게 대신 계산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이런 식으로 시장 관리소가 더 적극적이고 강력하게 장마당 상인들을 통제하고 그다음에 세수라고 그러죠. 네. 준조세 형식의 자릿세라든가 다양한 형식의 준조세 수입을 대폭 늘리려고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한국으로 따지면 뭐 세금을 걷기 위해 혈안이 돼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그런 있을 것 셈이에요. 같아요. 그런 셈이에요. 네, 아무래도 시장관리소를 그런 목적으로 또 사용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국가가 식량 판매소를 설치 운영한다. 이건 또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일단 지금 아까 네. 얘기했던 것처럼 개인 기업소에서 생산하는 그런 제품들을 국가가 네. 일일이 다 품질 검사하고 예. 승인을 받아야만 판매하겠다. 뭐 이런 식. 그다음에 시장 관리소를 더 확대 강화해서 네. 세부 품목을 다 일일이 매겨서 장세를 더 늘리겠다. 예.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장마당이 그래도 장사가 잘 되는 매우 중요한 시장이 이제 안착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마당에 국가가 식량 판매소를 설치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국가가 곡물을 이렇게 공급하는 능력, 그다음에 가격을 조정하는 능력 이런 네. 것을 다시 확대하겠다 이런 건데 지금 일부 지역에서 국영 식량 판매소를 이제 시범 설치하는 단계고요. 네. 효과가 확인돼서 장사가 되겠다 싶으면 전국으로 확대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자, 근데 국가 식량 판매소는 그런데 곡물을 국정 가격보다는 조금 더 비싸게 팔고요. 네. 그다음에 시장 가격보다는 좀 더 싸게 판다. 어. 이런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자, 국가 식량 판매소를 운영할 경우에 근데 네. 생각이 드는 게 시장에서 지금 쌀을 사고 파는 상인들이 있잖아요. 이제 그분들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일단 만약에 이제 이 네. 판매소가 장사가 잘 될 경우에 시장 가격보다 저렴하게 쌀을 판매한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쵸. 자연스럽게 시장에서 쌀 거래를 하는 음. 상인들의 활동은 위축되겠죠. 네. 그래서 아마 개인 사업자는 어려워질 겁니다. 네. 그런데 실제로 식량사업소 사업이 과연 잘 되겠느냐 하는 회의론도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네. 지금 농민들은 국가에서 강제로 수매에 가는 배급용으로 수매에 가는 것은 그냥 농민이 이제 수매 하는 거지만 나머지에 대해서는 그냥 그 농민들이 자체로 처분하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일부를. 근데 이것을 지금 식량사업소에서 다시 사가지고 더 싸게 공급한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려면 그렇죠. 문제는 뭐냐? 시장 가격보다 싸게 식량을 판매하려면 농민들에게 쌀을 살 때 싸게 사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그러면 현재 농민들은 만족할 만한 높은 네. 가격으로 시장의 상인들한테 쌀을 팔고 있잖아요. 그래서 높은 가격을 받고 있는데 이 식량사업소에서는 그 농민한테 가서 야, 나한테 싸게 팔아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농민들은 만약에 그걸 만약에 들어줘야 된다면 울며 겨자 먹기로 그쵸. 적은 돈으로 그 네. 쌀을 팔아야 되는데 과연 농민들이 낮은 가격으로 국가에 팔려고 하겠느냐는 것이죠.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개인이 거부하고 국가가 이걸 네. 강제로 밀어붙인다? 그러면 사실상 농민들에게 곡물을 강제로 징수하는 상황이 되는 거고 그렇죠. 농민들의 반발이 생길 수도 있는 음. 것이죠. 그래서 현재 상인 같은 경우는 국가식량판매소가 모든 쌀을 독점적으로 사들이고 판매한다는 건데 현재 상황에서 과연 이것이 가능할 것이냐 네. 자기는 좀 어렵지 않느냐 이렇게 평가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군요. 네. 자, 여러 가지 시장 통제 정책을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이런 식의 통제 확대 정책 분명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문제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인민들이 네. 그동안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경제 토대가 바로 아까 얘기했던 네. 개인 기업이라든가 그렇죠. 오히려 그 국가 기업보다 더 좋은 품질로 물건 만든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리고 장마당에 있는 수많은 상인들 이게 다 인민들이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런 돈벌이 수단들이죠. 자, 근데 이것을 지금 국가가 이걸 다 관리하고 편입하겠다. 이 말은 무슨 뜻이에요? 인민 스스로 열심히 일해서 만들어 놓은 그 인민들의 어떤 사업 시스템, 사업 토대, 사업 수단 또는 사업 기관들을 그냥 국가가 가져가는 모양새가 가로채는 그렇죠. 모양새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단히 반인민적인 정책이죠. 그래서 인민들의 반발과 저항을 불러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네. 문제로 지금 생각이 되고요. 두 번째 문제는 개인 공장과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생산성이 높아진 것은 각 개인들이 국가가 이렇게 통제하지 않아도 예. 열심히 일한 만큼 그거에 따른 공정한 대가를 받았기 때문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더 열심히 일했고 생산성도 높아졌어요. 근데 국가가 이런 식으로 개입을 해서 사실상 국가가 관리 운영하는 식으로 간다? 그러면 개인들이 공정한 대가를 받지 못하는 상황에서 열심히 일하겠느냐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생산성은 예전에 국가계획 경제 수준으로 낮아질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방식이 결국 그만큼 생산성이 떨어져서 오히려 지금 경제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런 정책을 쓰는 건데 국가가 네. 더 관리를 잘해보겠다 이런 건데 반대로 경제 사정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민간 공업, 민간 상업, 서비스업이 크게 위축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것은 명백한 반경제적 정책으로 평가가 됩니다. 근데 북한 당국도 이런 걸 분명히 알 것 같거든요. 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개인 경제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뭘까요? 사실 김정은 정권 예. 집권 초기에는 일부 공장과 기업소 또 협동 농장에 대한 경영 자율성을 부여하는 개혁 조치를 일부 추진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장마당이 2010년에 한 200여 개에서 지금 2017년에 한 460여 개, 2배 이상 늘어났어요. 예. 이게 이제 경제 발전의 중요한 동력이 돼준 겁니다. 근데 김정은 정권이 지속적인 국제사회 대북 제재 그리고 코로나 사태로 국경이 1년 넘게 사실상 봉쇄되면서 대단히 심각한 경제난에 빠져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문제는 예. 이런 경제 위기를 어떻게 돌파하느냐가 문제인 건데 지금 김정은 정권이 선택하는 방법은 시장을 통제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인민의 민간 경제, 자율 경제 영역을 국가 경제 영역으로 끌어오겠다 이런 건데 이것이 과연 경제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느냐. 오히려 경제 위기를 더 심화시키는 네. 악수가 되지는 않을까 이런 걱정이 앞서는 겁니다. 그래서 김정은 정권에게 굳이 제안한다면
반개혁적인 정책을 중단을 하고 민관 경제를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는 것이 더 효과적이다. 그래야 국가 경제도 살아나고 인민들도 먹고 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지금 방식은 모두 다 망하는 네. 방식이다. 이런 생각입니다. 부디 이 북한이 경제난을 타개하기 위해서 좀 더 옳고 효율적인 방법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자, 북한 새로 읽기 오늘 이광백 대표와 함께했습니다.